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코스닥 지수는 800포인트 선 지켜주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3,200선 돌파 후에 현재는 3,18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 만큼 앞으로 포트폴리오에 채워가면 좋을 종목들 저희와 함께 얻어가시죠.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유영화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과 최근에 만나봤던 종목들 성과가 참 좋습니다. 리뷰 먼저 진행을 좀 하고 갈게요. 증권주 그리고 지주회사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여쭤볼 텐데요. 5월 16일 만나봤던 키움증권이 최고가 기준 상승률 무려 66.4%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 우상향 곡선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죠. 오늘 장에서도 0.83% 강세 흐름 띄고 있고요. 5월 30일에 공개해 주셨던 타이거 지주회사 최고가 기준 상승률 18.4%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저희가 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이 좋을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둘 다 지금 시장에 가장 강한 모멘텀을 담고 있는 종목들이라서 가지고 계시다면은 저는 홀딩을 말씀드리고 싶고, 첫 번째로 이제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회사가 연으로 1조를 버는 시대는 이미 열렸었는데 지금 반기에 1조 버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거래대금 상당히 좋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하에서 또 채권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하반기까지도 실적은 견조하게 나올 부분이라서, 거기다가 이제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이 또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오늘은 이제 그때는 뭔가 지주회사를 사야 되는데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ETF라도 사셔라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화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이 수혜 종목들이 좁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ETF보다는 개별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다만 ETF 가지고 계시다면 그냥 홀딩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키움증권 그리고 타이거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지주회사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 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홀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면서 앞으로 거래 대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거기다가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채권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다. 일단 홀딩 하시면서 앞으로의 전략들도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공개해 볼게요. 의무소각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평가, 자사주, 부자주가 날았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 관련 주들이죠. 불기둥이 솟아있는 상황 속에서 진짜 수혜주를 가리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초반에 있을 때는 어떤 종목이 수혜일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해서 이제 우르르 다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도 이제 자사주 소각에 관련된 입법이 되면서 굉장히 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조금은 진행이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디테일이 나의 수익을 시장보다 아웃퍼폼 시켜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 이제 2라운드에 들어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옥석을 가져가면 좋을까를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금 해제 첫 번째 주인공은 옥석 가리기의 주인공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HDC고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HDC의 첫 번째 키워드, 자사주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일정들 앞두고 있는가 좀 체크를 해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 만큼 실적도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자, 자사주 취득 소각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서 HDC가 옥석인 이유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법안이 이제 발의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사주 취득을 했다면 1년 내에 소각을 의무화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게 법안이 발의가 된 거고요.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소속된 의원님께서 기업이 이제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예외도 있긴 한 겁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소각을 하도록 하는 이제 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예외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뭐 임직원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직후 정기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해서 주주환원 정책이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호재인 법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이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냐라고 이제 의원님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기존에 이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던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저희가 투자 대상이기도 사실 하고 기존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의무 소각을 하도록 대상에 포함을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크게 상승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가 HDC 안에서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 얻어가 볼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사주 매입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상승한 기업들은 많은데 소각 소식은 들려오지가 않아서 진정한 주주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점을 많이 남겼던 부분들 이제 좀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저희 실적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HDC의 향후 앞으로의 실적은 좀 어떻게 나올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뭐 일단 HDC를 이제 선택한 이유는 기본적인 회사의 실적이 나아지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봤을 때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이기 때문인데 먼저 아까 제가 디테일하게 조금 추려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자사주 보유 비중이 많은가? 첫 번째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건 엔드 조건인데 두 번째로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채 비율이 낮고 순현금이 높은가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모두 충족하는 조건을 왜 봐야 하느냐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경영권을 방어하는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죠. 거기다가 이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보유를 할 유인이 낮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주 환원에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이 낮고 순현금을 보유한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이제 비축의 형태로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교집합을 봤을 땐 HDC가 거기에 가장 좀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요건만 있다면 이 모멘텀이 끝나면 뭔가 이 종목이 세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이 나아져야 되는데 HDC 같은 경우는 향후 2, 3년간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배당 확대에 따라서 기대감도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1분기가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매출액 1.5조에다가 영업이익 1,5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YOY로 100% 성장했고요. 예상대로 좀 이슈가 되었던 통영 에코파워 이게 복합 화력 발전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지금 수익화가 지금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분기에 이제 원래는 이 실적을 오픈을 하지 않다가 1분기에 오픈을 했는데 1분기 매출액이 2,080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580억 원. 그래서 OPM이 27% 정도 나왔고 결국에는 이 상업운전이 작년 10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아마 분기 내내 가파른 실적 개선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본업도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건에도 부합하는 동사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그리고 앞으로 실적 성장까지 좀 받쳐줄 수 있는 종목들이 옥석이 될 텐데 그 옥석으로 볼 수 있는 HDC의 근거들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듯한데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워낙 지금 저평가 구간에 저는 위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매수 가는 구간 24,800원 이하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4,8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오늘도 충분히 담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3만 원 잡아주신 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이 종목 지금 지켜볼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여름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무지하게 덥죠. 여행 카지노주들은 이 상황 속에서 방긋 웃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상시화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 유커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업은 과연 어떤 곳일까 궁금해지는데요. 과장님 어떤 쪽을 볼까요? 네, 지금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업 저는 파라다이스 오늘 가지고 나왔고 일단 국내 여행이나 카지노 먹고 노는 기업들 저는 하반기에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통적인 성수기죠. 3분기는 다들 이제 여름휴가 계획도 하실 거고 실제로 가시기도 할 텐데요. 정부에서 특히나 또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던 중국의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상시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재라고 생각하고요. 카지노 업계가 1분기에 사실 예상보다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여기다가 하반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매스가 유입이 된다면 저는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 모두 다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소비 쿠폰 지급이 7월 21일 정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3분기 성수기와 맞이해서 아마도 내수 관련된 그리고 또 영종도라서 가깝잖아요. 지금 최근에 호텔이 쇼티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분기 실적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확실하게 자리 잡고 모멘텀까지 확실한 그러한 종목으로 파라다이스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의 주인공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흔치 않은 모멘텀이고요. 두 번째는 호텔 쇼티지입니다. 이번 모멘텀을 흔치 않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복합적으로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일단 드라백과 홀드율 둘 다 지금 좋아지는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인스파이어라고 해서 이제 경쟁사가 진입을 하면서 이거 뭐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이제 이게 클러스터 효과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아진 국면인데다가 지난 1분기에 인스파이어의 그 경영권이 사모펀드로 넘어가면서 PCT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아마 영종도 경쟁 완화로 인해서 VIP 그 MS 확보에 계속 집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수익성이 좋아질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인천공항과 가까운 이 파라다이스 시티가 지리적 이점이 7분 거리거든요. 공항까지. 그래서 비행기 타시기 직전 7분 전까지 게임을 하다가 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인천공항 기준으로 해서 중국발 여객기가 3,500편 정도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김포공항 240편, 제주공항 612편 그러면 결국에는 경쟁사 대비해서 파라다이스가 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훨씬 그 중국발 여객기가 훨씬 자주 운항되는 것도 충분한 이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호텔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호텔 같은 경우는 전국은 아니지만 서울은 완전 쇼티지입니다. 그래서 이 OCC라고 해가지고 호텔의 전체 객실 중에서 실제 투숙객이 이용하는 비율이 현재 1Q의 75%가 넘어섰고요. 최대 레벨이 한 80% 수준인데 지금 이러한 국면까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몰려오는 입국 증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ADR 같은 경우도 상승 국면에 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OCC가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ADR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고정비는 결국 그대로인데
수익이 증가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1박당 묶는 금액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수익이 증가되는 영업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호텔 쪽을 바라보는 업황, 그 시장의 뷰가 작년과 완연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정 비용은 그대로인데 수익이 올라가는 영업 레버리지 구간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 같다. 그리고 더불어서 모멘텀들이 풍성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앞서서 어느 정도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호텔 쇼티지 상황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일단은 그 전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특히나 전국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도 서울 같은 경우는 19년도 객실 수가 5만 3천 개였어요.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2019년도에 관광객을 뛰어넘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객실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5만 2천 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의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호텔이 쇼티지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마카오 6월에 GGR 베팅 수익을 보면은 YOY로 한 20%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확산 효과가 충분히, 그러니까 결국 마카오의 GGR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경기 회복 플러스 중국 당국의 카지노에 대한 그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는 이제 지표로 향후에 확인이 될 부분들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파라다이스의 풍성한 모멘텀들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매수 가는 구간은 18,500원 이하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4,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보다 살짝 눌렸을 때 18,500원 선에서 한번 매수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